이러다가 투썸플레이스랑 한판 붙게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장빅TV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1층에 오픈을 하는 저희 커피 연구소가 소송에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컨텐츠 유튜브 글로 올렸었는데요. 몇몇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또 비슷한 사례에 문제를 겪는 분이 계실까 해서 영상으로도 이 내용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가를 임대받아서 음식점이나 카페, 고깃집, 기타 외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희 회사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습니다. 큰 건물에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1층에 마침 괜찮은 상가가 나와가지고 커피 연구소를 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총 15층 산업센터로 되어 있고요. 지하부터 4층까지 상가 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서만 7개의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은 더 많고요. 자, 그런 큰 건물에서 1층 자리 하나가 나와서 저희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커피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다 완료가 됐는데 인테리어 하는 도중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임차인으로 들어갔던 그 상가를 중개하셨던 공인중개사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금 옆 상가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카페에 관련된 분이 연락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 연구소가 오픈을 하면 자기 커피 독점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점권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이 큰 건물에 카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독점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에 물어봤죠. 정말이냐? 이 큰 건물에 커피를 팔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느냐? 그게 독점권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독점권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그 상가도 이미 카페를 하고 있었던 상가예요. 그 자리를 제가 권리금을 주고 그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한 건데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7개의 카페가 그 큰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갑자기 투썸에서 우리 커피 연구소가 오픈한다는 것 때문에 독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미 카페들이 많은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갑자기 우리 회사에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다른 카페들은 대체로 5평, 4평, 10평 이렇게 작은 매장이고 저희가 오픈하는 커피 연구소가 투썸플레이스보다 더 크게 오픈하거든요. 그 전에는 투썸플레이스가 제일 컸어요. 우리 건물에서. 그런데 저희 연구소가 투썸플레이스보다 더 큰 규모로 오픈을 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니 한 건물에 카페가 이미 있는데 카페가 또 들어가는 건 상도에 어긋나다 라고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신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규모가 다르죠. 원룸 건물 같은 작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가가 1층에 한 4개, 3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카페가 하나 들어가면 또 하나 들어가는 건 조금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카페가 7개가 오픈이 되어 있는 큰 건물이에요. 여기 이 건물 안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한 층당 1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층까지 있기 때문에 미니멈 1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곳이에요.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카페도 이미 7개 정도가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독점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제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의견이에요. 이제 팩트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저희 커피 연구소가 이제 복고다방 커피랩이라고 하는 커피 연구소인데 이 커피 연구소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분께 카페를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여기에서 커피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건물의 관리 규약에도 저희 상가에서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그 상가에 커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약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그 투썸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독점권이 있으니 우리 영업권을 중단하라 하는지 그 근거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마침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을 좀 보자면
투썸플레이스 우리 상가는 커피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시고 영업도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하는 내용 증명이 왔고요. 구두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이미 사업자 등록증도 다 나왔는데 위생교육, 보건증,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신청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아주 합법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지를 내용 증명을 보냈으면 그 내용 안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문서라든지 독점권이라든지 도대체 누가 독점권을 주고 누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재밌는 건 저는 그 건물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위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은 저의 개인 부동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물에 관리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 규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도 제가 일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아무리 찾아도 제가 임차한 그 연구소의 상가에는 커피를 판매할 수 없는, 커피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텃세인 거죠. 텃세. 내가 카페를 먼저 했으니 나중에 오는 너는 커피 팔지 마라. 저한테 빵만 팔라고 하더라고요. 빵만. 커피는 팔지 말고. 이미 그 주위에 커피를 7군데나 팔고 있고 제가 임차한 그 자리도 원래 커피 팔던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근거를 제출하셔라.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짠 하고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투썸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독점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에서 좀 들었거든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건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가 한 17년 정도 됐거든요. 17년 정도 전에 이 건물이 지어졌고,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각 층마다 분양을 다 했어요. 1층의 상가들도 다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짓는 회사에서 독점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양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거는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양을 할 때 이 자리는 커피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투썸플레이스가 장사하는 그 자리에 독점권이 분양될 때 계약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건 팩트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팩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는 일단 커피를 팔면 안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도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그 독점권이라는 게 얼마 동안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독점권을 평생 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독점 계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 독점권에 대해서 공고히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 독점권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그 독점권은 유명무실해졌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카페가 7개나 오픈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제가 들어가는 그 자리도 원래 커피를 했던 자리입니다. 공차가 있던 자리거든요. 공차 다음에 커피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점권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독점권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공고히 되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의 탓으로 어떤 매장을 이유로 해서 독점권이라는 게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는 잘 알고 있지만 억지를 부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희 회사는 작으니까. 그래서 겁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점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인은 저희 임대인과 그 투썸플레이스의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면 분양받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의 위층에 있는 저희 사무실은 주인이 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도 지분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투썸플레이스에서 정말 거기를 독점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책임은 저희 회사에 물으실 게 아니라 임대를 한 임대인한테 물으시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임대한 분이 같다 그러면 그때 독점권은
그 임대인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커피를 할 수 없는 자리다, 또는 치킨을 할 수 없는 자리다, 고깃집을 할 수 없는 자리다, 이 부분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의 책임은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한테 있는 거겠죠. 이상 장백TV였습니다.